그곳은 미지의 세계였다. 동경과 외경의 대상이기도 했다. 하늘을 살피는 것은 사람을 위하는 길. 최초의 천문도를 비롯 숱한 천문기기를 만들었던 우리는 천문 강국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 과학계를 한번 주름잡고 리딩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 누리호가 힘차게 우주로 향했다. Et avec ce troisième tir réussi de la fusée coréenne, c'est un très grand pas qui a été franchi. 우주를 향한 열망 30여 년 만에 일군 쾌거였다. 누리호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세계 7번째 독자 발사였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든 발사체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직접 만든 인공위성을, 실험급 인공위성을 직접 우주 궤도에 올렸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 이제 그걸 또 전 세계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우주 강국이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여망은 간절했다. 오랫동안 미지의 세계의 우주를 관측해왔다. 우주와 땅과 사람이 이어져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새로운 기술 문명을 탄생시키기도 한 천문 관측. 그 역사 또한 길었다. 서울의 어느 대학 도서관. 지난 3월, 천문학자들과 관계자들이 특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 앞에 놓인 것은 오래된 기록물 한 권. 글자와 그림이 뒤섞인 익숙치 않은 모양이다. 이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앞두고 있다. 무엇을 담고 있기에 이 책을 인류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일까? 모두 39장의 천문관측 기록이었다. 밤 일경인데 별이 여수의 도수 안에서 나타났는데 꼬리의 흔적이 있는 것 같다. 즉 해성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변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변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사람한테 계시하는 하나의 징조이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그걸 아주 민감하게 생각을 했고 그걸 철저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18세기 초중반의 천문 관측 기록. 조선 영조대에 놀라운 사실이 남겨져 있다. 그 3건의 해성 기록 중에서 1759년의 해성 기록이 바로 그 유명한 헨리 해성을 관측한 겁니다. 헨리라는 천문학자가 이제 해성을 본인이 죽기 전에 예측을 하죠. 이 해성을 연구해 보니까 이 해성은 분명히 1758년이나 59년에 돌아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걸린 해성을 예측만 하고 못 보고 죽은 거죠. 그러고 나서 죽고 나서 서양에서 천문학자들이 기다린 겁니다. 과연 해성이 진짜 나타날까? 그때 돌아왔을 때 첫 번째로 관측한 게 바로 이 관측입니다. 3월 11일 신묘일에 밤에 오경이라는 것은 이제 해가 뜨기 바로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8호 이후에 해성이 보였는데 허수 도내에 보였다는 겁니다. 이유가 위에 있고 허수 밑에 있다는 것을 여기 글로 써준 겁니다. 그림으로도 그리면서. 해성을 관측한 기록은 매우 상세하다. 북극과의 각도, 해성의 모양, 꼬리의 길이 등이 모두 기록돼 있다. 관측자들의 이름과 직위도 함께 기록돼 있다. 관측 실명제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천문 관측은 관상감이라는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관상감이 있던 곳에 남아있는 관천대. 관측은 바로 이런 관천대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 고려의 서운관을 이어받은 조선의 관상감. 약 100여 명의 관원들이 현장에서 천문을 관측하고 기록했다. 관상감은 국왕 직속 기구였다. 그만큼 천문의 변화는 국가의 중대사였던 것이다. 천문 관측 기록은 왕에게 직접 보고됐다. 특히 혜성의 출몰 같은 특이사항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전 세계에 이 시기에 왕실의 공식 천문 관측 기록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장에서 관측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천문현상 같은 경우는 이 기록이 옮겨지다 보면 내용이 줄어들거나 또는 현장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기록들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 세계에서 현장 기록물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조선시대 관상감에서 현장에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과학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의 천문과학은 세종대에 만개했다. 세종은 과학자들을 동원 수많은 천문기구를 만들게 했다. 하루의 시각은 물론 계절과 절기의 변화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했다. 세종은 왜 천문에 관심을 뒀던 것일까? 조선에서는 이제 새로운 왕조가 탄생을 했고 국가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천문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천문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특정해서 시간을 알려주고 관리하고 시간에 따라서 모든 규범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천문학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무엇보다도 천문학이라는 거는 그 농사에 필요한 날짜를 알려준다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천문학은 적지 않은 유산을 남겼다. 대전의 한국천문연구원. 지난 1971년 설립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문우주 연구기관이다. 최근 이곳에서는 고 천문기구 한 점을 복원하고 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예. 아직은 시제품 단계인 혼천이다. 혼천이는 조선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관측기구였다. 지구의 적도와 태양이 지나는 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와 달, 그리고 태양계의 천체 움직임을 관찰했다. 실제 관측용 혼천이로는 이번에 저희가 시험 제작품을 만든 게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제국권을 가지고 한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혼천인데 이것이 19세기에 조선의 학자에 의해서 이제 제작이 된 것입니다. 1983년 일본에서 편찬된 과학사 기술사 사전. 1400년부터 1450년까지 반세기 동안에 각 나라의 과학 발명품이 분류돼 있는데 일본 1점, 중국 5점, 그리고 조선은 무려 29점이었다. 조선이 단연코 으뜸이었다. 그야말로 조선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조선에서는 20여 종의 천문기기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 과학기술 중에서 천문학이 가장 핵심 분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과학사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15세기에 세계 과학의 중심은 어디였냐라고 얘기하면 단연코 외국 사람들은 세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 과학계를 한번 주름 잡고 그 다음에 리딩을 했던 나라입니다. 관측과 기록의 대상이었던 우주. 이제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 달은
인류의 우주 진출을 위한 첫 교두보다. Ignition. 2022년 8월 5일 대한민국은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쏘아 올렸다. 미국의 발사체를 이용했다. 고도 약 703km에서 다누리호는 발사체로부터 분리됐다. 2m 크기의 정육면체인 다누리호, 태양광 집광판을 장착하고 있다. 현재 2시간 주기로 달을 돌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달을 가고 있고, 제가 가끔씩 표현하지만 러시를 하고 있죠.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레이싱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달에 왜 가서 그렇게 빨리 먼저 해야 되느냐? 달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화성을 가기 위한 전초기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먼 이제 심우주까지 가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인류가 우주 공간상의 어떤 지구 외에 또 다른 천체에 살기 위한 어떤 필요 기술들을 검증하고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천연의 테스트 베드가 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누리호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운영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다누리호가 지나는 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 바라본 달 표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위도하고 경도에 따라서 다누리, 지금 이 노란색 마크 다누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다누리 위에 올라탔을 때에 바닥을 보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누리가 실시간으로 달에 어디에 있는지가 표시되어 있고요. 달 표면 약 100km 상공을 돌고 있는 다누리호. 다누리호에는 우리가 만든 탑재체 5기가 실려 있다. 이들은 달 표면 입자 관측, 달 남북극의 영구 음영 지역 촬영, 그리고 유인 우주선 착륙 후보지 탐색 등의 임무를 맡았다. 저희 항공연에서 개발한 고해성도 카메라 루틴은 저희가 지금 다음 이제 계획하고 있는 착륙선의 그 착륙 후보지에 그 지형 정보로 데이터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북극과 남극의 음영 지역을 찍고 있는 섀도우캠은 달의 음영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얼음을 찾기 위해서 측정을 하지만 사실 그 얼음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인 착륙지를 어디를 가야 되느냐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누리호가 보내온 달 표면 영상 자료들, 높은 산과 분화구, 그리고 달의 계곡까지 매우 선명하다. 달은 지구만큼 친숙한 천체가 되었다. 우주 탐사 로드맵에 나와 있는 일정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32년까지 착륙선을 달에 보내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45년까지 화성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업무들과 과제가 진행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누리호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시킨 대한민국,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되었다. (2023년 5월) 대한민국 우주사에 새 문이 열렸다. 모든 조립 과정을 거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이동 준비를 마쳤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 길이 약 47m, 기체 무게 17.5톤.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1.8km를 이동했다. 누리호는 발사 하루 전날 발사대로 옮겨졌다.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 누리호는 이곳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그리고 2023년 5월 25일 18시 24분 카운터다운이 시작됐다. 8, 7, 6, 4, 3. 이날 대한민국 우주 역사에 큰 획이 그어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긴장감에. 그냥 왠지 내가 숨을 쉬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너무 바라다 보면 그런 느낌. 발사가 딱 이후부터는 이제 두 손 모아서 이제 하늘에 이제 비는 거죠. 이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마침내 대한민국이 세계 7위 우주 강국으로 등극했다. 발사 13분 3초 후 누리호는 목표 고도 550km에 도달. 8개의 위성을 무사히 우주로 내보냈다.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 30년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독자적인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독자적인 우주 운송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리호를 개발을 한 거고, 지금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300개 업체들이 이번 3차 발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기술을 이제 확보를 했다. 우리가 제작했던 그 기술들, 공정들, 우리 인력들의 스킬,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었다라고 느낄 겁니다. 2초, 1초, 0초. 1993년 첫 과학 로켓 발사로 시작된 우주로의 대장정. 러시아 기술에 의존했던 나로 발사. 그 첫 성공으로부터 10년. 마침내 우리 기술의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이다. 우주 발사체의 핵심은 엔진이다. 누리호의 엔진은 75톤급. 엔진 역시 우리 기술로 자체 제작했다. 이런 엔진 4개를 하나로 묶어 300톤급 엔진으로 구성, 누리호에 장착했다. 독자적인 발사체와 관련 기술을 보유한다는 것, 단순한 기술 발전의 차원을 뛰어넘는 일이다. 이 발사체에 관련된 기술들은 국가 간의 기술에 대한 교류가 제한되고 통제되는 기술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쓰면 발사체, 그러니까 위성을 쏘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발사체가 색깔을 또 다른 옷을 입으면 또 무기로도 쓰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사체에 관련된 기술들은 쉽게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되지 않는 통제되는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엔진 기술을 보유하게 된 대한민국. 새로운 엔진 개발에도 몰두하고 있다. 향후 달 착륙선 등에 쓰일 차세대 엔진 개발 필요성 때문이다. 누리호가 75톤이라고 하면은 그 차세대 발사체는 100톤급이다. 그 100톤급의 엔진을 뭐 5개를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는 5개를 묶어서 이제 쏘자. 그 누리호 대비해서 한 3배 정도의 더 많은 그 탑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이제 어떤 위성의 뭐 트렌드가 이제 대형화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또 이제 작지만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요가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전 세계의 달 탐사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인도 달 착륙선 비크람이 우주를 향한 세계 각국의 도전, 그리고 새롭게 열리고 있는 우주 경제 시대. 세계적인 대부호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우주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2040년에는 우리 돈 1,300여 조의 초거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의 미래 먹거리, 미래 나라를 짊어질 이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이제 산업에 비해서 우주 산업이 앞으로 이제 국가를 이끌어갈 이제 국민 먹거리가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 선진국들은 뛰어들고 있고 우리에 앞선 우주 선진국들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지난 7월 남미의 프랑스령 가이나 우주센터. Allumage Vulcain. Allumage AP décollage. 한기의 거대한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올랐다. 유럽 우주국 산하 아리안 그룹의 아리안 5호였다. Ariane 5 a été une magnifique success story, comme on dit en anglais. Ariane 5 a volé pour la première fois en 1996 et pour la dernière fois en 2023. Elle a volé à 117 reprises, elle a mis en orbite 239 satellites et elle a eu deux spécificités. Elle a dominé le marché commercial des satellites de télécommunications vers l'orbite géostationnaire et elle a accompli de très grandes missions institutionnelles. 4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아리안 그룹, 98%의 높은 발사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발사체 제작 기술과 연료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시장 장악을 노리고 있다. 천문학적인 발사 비용, 최근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 등장했다. 발사체를 다시 회수하는 스페이스X의 신기술, 우주 시장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우주 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인구 12만여의 경남 사천시. 작은 도시지만 우리나라 우주항공업체의 51%가 집약돼 있는 우주항공산업 특화도시다. 사천시의 어느 우주항공업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주항공업체로 누리호 3차 발사의 체계 총조립을 맡았던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특히 우리 항공산업 분야를 사실상 주도해왔다. 지난해 7월 가뿐하게 이륙한 전투기 한 대에 세상의 이목이 쏠렸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4.5세대 전투기 KF-21.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한 우리의 초음속 전투기다. 제가 기존에 탔던 비행기들은 주로 이제 싱글 엔진, 단발 엔진, F-16, F-50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죠. 그 기종들은 좀 뭐랄까 좀 부드러운 그런 우리 세단처럼 정숙하고 가속도 잘 되고 부드럽고 되게 좀 나이스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KF-21을 딱 탔을 느낌이 그 오프로드를 달리는 강인한 그 대형 SUV 느낌. 뭔가 가속도 빠르고 그다음에 덩치도 크고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차이점이 좀 느껴진 것 같습니다. KF-21을 제작한 이 업체의 또 다른 사업장. 우주 발사체의 핵심 부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변 정지 정돈이나 뭐 이런 것도 신경 써가지고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 크레인 사용할 때는 항상 안전모를 착용해 주시고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오늘 하루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호 3차 1단 추진제 탱크를 제작했던 이곳에서는 요즘 2025년에 누리호 4차 발사에 사용될 탱크들을 제작하고 있다. 탱크는 크게 돔과 몸체로 구성되는데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다. 직경 3.5m, 높이 10m의 거대한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 발사체 하단에 1단 엔진과 연결되는 탱크. 그래서 특별한 기능과 구조가 필요하다. 발사체는 어떻게 보면은 연료를 많이 싣기 위해서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되고요. 동시에
구조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죠. 하지만 뭐 튼튼하게 만들다 보면 이제 중량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발사체에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발사체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튼튼하면서도 가볍게 그리고 연료를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mm 두께의 원자재를 사용하는 탱크. 최종 가공 후 가장 얇은 부분은 2.5mm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 용접으로 탱크를 접합하는데 매우 까다로운 공정이다. 얇은 대형의 제품들을 핸들링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작은 실수에 의해서도 파트가 손상이 되고 조그만 스크래치나 손상이 발생해도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핸들링 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했고요. 저희 이제 항공 분야에서 저희가 단연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 300개 업체가 참여하여 이뤄낸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누리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위성 운반. 목표 궤도에 도달한 누리호는 탑승객인 위성들을 정해진 궤도에 정확하게 분리했다. 위성들은 20초 간격으로 우주 공간으로 사출됐다. 누리호의 위성은 모두 8기. 이들의 임무는 무엇일까? 카이스트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24시간 전천후 지구 관측 임무를 맡고 있다. 천문연구원의 초소형 위성 4기. 자기장과 태양풍 등 우주 날씨 관측 임무를 맡았다. 이들은 편대 비행으로 관측을 수행한다. 누리호 3차에는 민간 기업의 초소형 위성들도 탑재됐다. 이 업체는 광학 카메라에 강점이 있는 소형 인공위성 제품 개발 업체다. 높이 약 30cm, 무게 10kg의 초소형 위성. 편광 카메라를 통해 지구 표면 데이터를 얻어 기상 관측 등에 활용한다. 지상과의 교신에 성공한 초소형 위성. 폭 57km의 사천, 통영 지역 영상을 맨 먼저 보내왔다. 아기를 순산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처럼 정말 기뻤습니다. 위성하고 교신이 되면서 살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가 우리를 증명했다.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실제로 증명이 됐다. 이런 데서 이제 깊은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누리호 3차에 초소형 위성을 탑재한 또 다른 업체. 인공위성 탑재 장치와 시스템, 위성 정보 제공 등을 주로 하는 업체다. 누리호 3차에 탑재된 초소형 위성, 우주 방사능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위성 회로의 오류 현상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극복하도록 설계됐다. 우주에서는 방사능이 있어서 지상에 있는 전자제품은 방사능에 대입되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나간 순간 방사능에서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죽습니다. 이런 방사능을 견딜 수 있는, 리커버리 할 수 있는 회로 기술이 중요한데요. 상용 제품을 우주급으로 쓸 수 있어야지 지금 이 위성들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을 사전에 우주에서 실증하고자 하는 게 루미르 T1 위성의 미션이었습니다. 역시 양방향 교신에 성공한 이 업체의 초소형 위성. 정해진 궤도를 돌며 우주 방사능의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치명적인 우주 방사능, 인체는 물론 위성체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 방사능 측정과 그 영향에 대한 자료는 필수적이다. 지상에서는 우주 방사능 수치와 방사능이 위성 회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수명 연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우주 방사능이 발생을 하였고 또한
얼마큼 오류가 발생됐는데 얼마큼 극복했는지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있고요. 우주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류가 일시적인 오류입니다.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오류는 극히 적고요. 이러한 일시적인 오류를 극복하게끔 함으로써 위성의 미션 라이프를 더 길게,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형부터 초소형까지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수만 기의 위성들. 이들이 지구로 전송하는 영상 자료는 한 해 700만 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인공지능연구소. 아리랑호 등 우리 위성이 보내온 영상 자료들을 분석하는 곳이다. 최근 이곳에서는 위성 영상 분석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이 두 영상을 분석해서 이처럼 건물과 도로를 식별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 홍수 피해를 입었는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자 홍수 전후의 지역 분석이 훨씬 빠르고 정확했다. 덕분에 대피로와 구조대 파견로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20년, 그러니까 최근 20년 동안 발생한 홍수가 과거 20년 동안 일어난 홍수에 비해서 그 규모가 한 2배 정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위성 영상을 분석해서 국제사회의 구조 군안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 기술을 좀 더 확대 적용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재해에 좀 대응한 그런 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의 영상 자료들은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재난 지역과 그 규모 파악은 물론 농작물의 수확량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 중형 위성 분야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1994년부터 국가주도 위성 개발에 참여했던 사천시의 한 업체. 최근에는 민간 최대의 우주센터를 구축, 중형 위성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시험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업체에서는 2025년 발사를 목표로 차세대 중형 위성 4호를 제작하고 있다. 농림과 산림의 광역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 조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위성이라는 거는 우주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라서 다른 지상에 있는 제품들처럼 유지 보수에서 수리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조그만 실수로도 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제작 중인 차세대 중형 위성 4호. 농지와 농작물, 그리고 산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세밀한 관측보다는 넓은 지역 관측이 우선이다. 해상도는 낮아도 세계의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별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또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촬영을 할 수 있어야 돼서 그게 지금까지 위성들과는 다른. 그리고 이런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위성뿐만 아니라 또 국방의 그 군정찰 위성 시제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이 중대형 위성뿐만이 아니라 또 초소형 위성 개발까지도 이 시작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간 파급 효과가 큰 우주 산업. 우주 선진국들은 어떤 육상 전략을 갖고 있을까?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센터. 지난 1962년에 설립된 이 연구센터는 2,500여 명의 구성원들이 프랑스의 우주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5, 4, 3, 2, 1, fire.
지금은 화성 탐사선 개발이 한창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Alors en France, en fait, toute l'entreprise aérospatiale dépend de plusieurs ministères. Donc nous avons le ministère de la Recherche, le ministère des Transports, le ministère de l'Économie. Voilà, donc on a plusieurs ministères qui mettent en commun leurs besoins au niveau de la politique aérospatiale et leurs besoins et leurs moyens en commun pour prendre les décisions ensemble sur la stratégie aérospatiale française. 프랑스는 새로운 추세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파리 외곽의 어느 스타트업 업체. 이들은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다. Stern est un lanceur qui, au maximum de sa taille, fait 15 mètres, avec 1 mètre de diamètre. Le deuxième aspect, avec notre lanceur Stern, qui peut mettre en orbite jusqu'à 250 kg de petits satellites, on va justement viser le marché du petit satellite pour les transporter en orbite. 소형 위성이 우주 시장의 대세가 될 것으로 예측, 이런 작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소형 위성은 특정한 정보 획득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낮은 비용으로 빨리 쏠 수 있는 작은 발사체가 필요하다. Alors, ce qui s'est passé, c'est qu'avec la... Qu'est-ce qu'un mini-satellite, qu'est-ce qu'un petit satellite? Avec la miniaturisation de l'électronique, c'est une vague qu'on a vue au fur et à mesure arriver. Aujourd'hui, en termes de coût, il est beaucoup plus intéressant, et en termes d'approche, il est beaucoup plus intéressant en fait d'envoyer une constellation de petits satellites autour de la Terre, plutôt qu'un gros satellite qui va être à 36 000 km. Donc en termes de coût et de maintenance, c'est beaucoup plus intéressant d'envoyer des petits satellites.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 미래 세대의 관심과 교육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어느 대학 동아리. 로켓 발사 장면을 보며 활발하게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특히 우주 발사체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다. 이제 로켓에 진심인 애들이 이제 모여서 다 같이 로켓 만들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5, 4, 3, 2, 1. 동아리 회원들의 주 관심사는 소형 발사체. 지금은 새롭게 설계한 소형 발사체와 발사체를 회수할 장치도 함께 만들고 있다. 이들은 누리호 성공의 세례를 받은 세대다. 중간고사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을 봤거든요. 근데 진짜 버스에서 친구랑 같이 봤는데 와 그냥 와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진짜 날아가고 와 나도 이런 걸 날려보고 싶고 그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네. 또 이제 두 개를 동아리 회원들이 어느 공업사를 찾았다. 3개 쓴다 그랬잖아, 그지? 네. 자신들이 설계한 연소기 제작을 맡긴 곳, 고체 연료용 연소기를 의뢰했다. 저희가 지금 하이브리드 로켓 만들고 있는데 그 고체 연료랑 액체 산화제를 쓰거든요. 그때 저희 연료에 이제 고체 들어가는 그 고체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불을 붙여주고 이제 산화제 뿌려주면 본 점화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연소기 크기와 연료 크기가 맞지 않는다. 설계도보다 적게 만들어진 것이다. 궁여지책, 고체 연료를 깎아내기로 했다. 겨우 맞춰진 연소기와 고체 연료. 과연 이들의 하이브리드 엔진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기 세는 게 있는데 말이 돼? 액체 산화제가 들어간 탱크도 준비했다. 여기가 확실히 고체 연료가 들어간 연소기에는 필요한 장치들을 부착했다.
여기 밑에 레일 올려야지. 너가 들어 지연아? 고스트 들어 고스트. 그런 다음 산화제 탱크와 연소기를 연결, 발사대에 세웠다.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한 다음 진행된 실험. 이들이 직접 만든 하이브리드 엔진. 대성공이었다. 그래 하세요. 영상으로 실험 장면을 다시 살펴보는 학생들. 비로소 자신들의 성공을 실감한다. 이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가장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좀 산화제 탱크 여는 타이밍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체 연료의 이 TMS 같은 경우에는 불꽃이 보이진 않고 항상 연기만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화염까지 보이는 하이브리드 로켓 TMS를 진행했으니까 또 이제 화염의 다이아몬드 형상 생기는 거 딱 보면서 와, 진짜 이게 이 맛의 로켓 탄다 진짜. 5, 4, 3, 2, 1, 파이어! 우주를 향해 솟구치는 젊은이들의 꿈. 우주 강국 대한민국의 꿈도 함께 솟구친다. 우주의 미래를 건 젊은이들이 또 있다. 광주광역시의 한 대학. 이 대학의 큐브 위성 연구소, 초소형 위성을 직접 제작, 누리호 2차 발사 때 탑재했던 전력이 있다. 지금은 4차 누리호 발사에 탑재할 초소형 위성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급 위성 경연대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등 이 분야의 강자다.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할 초소형 위성을 제작하는데, 실제 제작에 앞서 성능과 구조 검증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필수다. 태양지향 달세로 가고 있는 거네? 아닙니다. 나디아 포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사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 받는 하중의 19배 정도 하중이 가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중을 저희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 인가했을 때 이 구조적으로 안정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고. 위성에 들어갈 부품들도 직접 시험하고 있다. 시험은 우주 환경과 같은 온도에서 진행된다. 진공 상태에서 부품의 성능 등에 대한 시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초소형 위성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비용 그리고 고효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다양한 도전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학 임무도 가능하고요, 지구 관측 임무도 가능하고, 뭐 GPS를 이용한 임무도 가능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소형 위성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대형 위성에서 민간 주도의 소형 위성으로 옮겨가는 뉴 스페이스 시대. 대학을 중심으로 초소형 위성 제작 기술이 축적되면 우주 산업의 저변 또한 확대될 수 있다. 위성 추적 장치도 직접 가동 중인데, 카이스트에서 지난번에 올렸던 위성이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통신은 뭐 원활하게 안 되는, 또 비콘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콘이 생존 신호를 보내는 것들은 아직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한번 내려왔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소형 위성의 비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밖으로 벗어날 것 같아, 거의 다.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대형 위성을 가지고는 그 대형 위성이 하루에 한 번 저희 나라를 지나가는 거 하루에 2번, 3번, 많아봐야 4번인데 그 4번 패스에서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의 양, 디지털 정보의 양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초소형 위성 같이 작은 위성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편대 비행을 시키고 군집 비행을 시켜서 여러 번 우리 통신 지상국에 지나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준다면은 우주에서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이 주도해 나갈 우주 경제에서 위성이 차지할 비중은 거의 90%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초소형 위성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주 강국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우주 개발에 뛰어든 지 30여 년. 세계 7위의 우주 강국이 된 대한민국.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일관된 우주 정책과 다양한 지원, 그리고 연구 개발을 진두지휘할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서다.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면 사실 전반적인 국가의 우주의 수요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이 우주항공청을 통해서 이 정책들이 계속 지속성 있게 유지가 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산업체로서는 우주항공청이 좀 빨리 설립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의 우주를 좀 끌고 나가서 우주 경제로 빨리 이제 안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제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숱한 난관을 극복하며 세계 제7위의 우주 강국이 된 대한민국. 세계는 후발주자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다. Il y a des ambitions à venir. L'industriel hannois va être en charge des opérations de cette fusée et nous sommes absolument ravis que la Corée du Sud progresse dans son autonomie d'accès à l'espace, qu'elle rejoigne le club des grandes puissances capables d'avoir 우주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뜨겁게 우주로 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우주 강국이다.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and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